Zombie apocalypse. Easy go. 안녕하세요. 아카르시아 TV 나레이터 이카루세스입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니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민족 역사상 가장 놀라운 미스터리 중 하나인 10월 26일에 관한 주제로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역사가, 아니 우리 민족의 역사가 크게 바뀔 뻔한 10월 26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들도 마치 진짜 단군 할아버지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첫 번째,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중요한 10월 26일은 바로 임진왜란 전란 중 1597년 10월 26일 이순신 장군님의 명랑대첩입니다. 흔히들 임진왜란 3대첩이라고 하면 한산도 대첩, 진주 대첩, 행주성 대첩이라고들 합니다. 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순신 장군님의 전투 중 가장 뛰어난 전투는 바로 명랑대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산도 대첩은 3도 수군이 다 모였고 충분한 물자와 충분한 병력으로 단단히 준비된 상태에서 최강의 적 함대와 맞상대를 한 전투이지만, 명랑대첩은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물자도 없고 병력도 없으며 심지어 수하장수마저 거의 몰살을 당해버렸고 배멀미로 고생하는 육군 장수들로 지휘관을 구성했을 정도로 거의 없다시피 한 조선 수군으로, 그것도 판옥선 달랑 13척으로 왜군 전선 333척을 맞아 거의 하루 동안 전투선 133척 중 31척을 깨뜨리고 100여 척을 반파시키며 왜군을 패퇴시킨 이 전투야말로 임진왜란 당시 가장 최고의 선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말도 안 되는 10대1의 열세를 극복하고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진짜 천운이었다,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 민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투였다라고 회고할 정도였습니다. 만약 이 명랑 전투를 졌다면, 그래서 일본 전투선과 수송함대가 서해를 거쳐 한양으로, 평안도로 왜군들에게 물자와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했다면 이때 조선은 확실하게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일본말을 쓰고 있을 것이며 철저한 역사 왜곡으로 한민족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원래 이 땅은 일본 땅인 줄 알고 있겠죠. 곤니치와, 하이, 히사시부리, 아리가또, 곤방와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돼지 같은 놈. 두 번째, 모골이 송년한 10월 26일은 1909년 10월 26일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이신 안중근 의사께서 중국의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한자로 이등방문을 저격한 역사적인 10월 26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침략의 1등 공신이며 조선 식민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시아 대동공영권의 기초를 마련한 자이며 일본의 3대 영웅 중 하나인 자입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뛰어난 정치가이자 메이지 유신의 핵심 인물이며 국가 발전에 크게 일조한 위대한 영웅일 수 있습니다. 허나 한국과 아시아, 나아가서 일본 제국에 짓밟힌 무수한 조선인과 아시아인 2차 세계대전의 일본군의 만행을 생각해본다면 이토는 민족의 원수이며 아시아인의 적이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악마 같은 놈입니다. 간혹 우리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암살범이니
테러리스트니 역사를 인터넷으로 배운 엉터리 학자들이 있는데 이는 무지소치이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물고기 눈을 가진 우매한 자들입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북로군정서 총참모장 중장의 자격으로 적군의 수장이자 모든 일의 화근인 적군의 순회를 처단한 위대한 영웅이십니다. 이 자를 처단함으로써 일본은 올바른 국가관을 잃고 군국주의, 제국주의, 국가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진주만 기습 침공으로 나아가고 그 끝은 위대한 원자폭탄 두 발로 일본 제국은 쫄딱 망하게 된 겁니다. Fuck! Motherfucker! 개똥파리 같은 새끼. 그렇다고 돌이킬 순 없잖아요. 세 번째, 위대한 한민족의 10월 26일 미스테리는 1920년 김자진 장군님의 청살리 대첩입니다. 청살리 대첩은 1920년 10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약 5일간 만주, 간도 지역에서 일본 정규군과 한국 독립군과의 대전투입니다. 이 전투에는 김자진 장군이 지휘하는 북로 군정수와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등이 연합하여 청살리, 백운평, 천수평, 완루구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교전하여 일본군 1000여 명 이상을 사상시키는 대전가를 올렸습니다. 맨 처음 대한독립군은 무장투쟁의 일환으로 소규모의 병력으로 각종 관공서, 경찰서, 사무소 등을 습격하여 친일 부역자나 일제에 협력하여 조선인을 협박하는 게릴라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에 일본군은 소규모의 부대, 즉 간도 특설대 또는 월강 특설대라는 것을 만들어 만주를 넘들며 파괴 공작을 하는 대한독립군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이 간도 특설대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를 통해 괴멸을 시키자 이에 놀란 일본군이 본격적인 정규군인 만주의 한계 사단을 동원하여 대대적으로 독립군을 박멸하고자 하였고 이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김자진 장군 및 홍범도 장군 등이 만주의 청살리 일대에서 거의 수천 명에 이르는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 청살리 대첩은 사실 대한독립군 단독으로 일본군과 싸운 마지막 전투였으며 후에 독립군의 분열과 공산군과의 연합, 중국 중화민국과의 연합 등으로 독립적으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큰 전투와 무장 독립투쟁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이끌었고 나중 2차 세계대전이 터져 일본과 미국이 싸울 때도 미군이 한 추축으로 전투를 하는 등 많은 모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큰 전투가 1920년 10월 26일이라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뭘 구다봐 이 씨발놈들아. 눈가를 뽑아갖고 눈구녕에다 당나고 때가리를 쑤셔 박아볼란 게 이 씨발놈들아. 씨발 모래 튀겨지길 씨발놈들아. 잡아가 디글디글 갈아먹을 씨발놈들아. 씨발하고 붙어먹다 또 먹다가 뒤질 씨발놈들아. 씨발하고 붙어먹다 또 먹다가 뒤질 씨발놈들아. 씨발하고 붙어먹다 또 먹다가 뒤질 씨발놈들아. 마지막 네 번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엄청난 10월 26일 대사건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재격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 14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으며 대한민국의 제5, 6, 7, 8, 9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사를 따지거나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는 분명히 6.25 전쟁 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축첩을 했던, 군국지를 했던, 독재를 했던, 범법을 했던, 좌우지간 이만큼의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나 제가 생각할 때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최초로 거의 공개적으로 광권, 권권 선거를 떼놓고 했습니다. 그전에도 알게 모르게 고무신을 사주고 봉투를 건네고 막걸리를 사주는 등의 선거운동은 있었지만은 박정희는 아예 대놓고 권력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했고 상대방 탄압도 대놓고 했으며 그 자신조차
5.16 혁명으로 정권을 잡는 등 무국 정치를 했습니다. 둘째, 권력을 계속 이어가고자 헌법을 3번이나 고쳐 3선 개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3선 개헌도 모자라 그는 10월 유신으로 아예 죽을 때까지 대통령 자리를 내놓지 않을 용량으로 총통제를 꿈꿨다는 겁니다. 결국 9가지 자랑스러운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의 치명적 오점으로 그는 그가 가장 아끼는 부하였던 김재규의 흉탄으로 세상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참으로 권력욕은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총으로 맞아 죽을 때까지 자리를 내놓지 않는 거 보면 사람은 떠날 때 뒷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이 한 번 더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는 무려 1917년생으로서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친일 부역 문제도 매우 심각하며 6.25 전쟁 이전 북한 간첩 논란도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다는 명목으로 독재를 일삼았으며 인권 탄압도 심각하고 본인이 사생활도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식 농사도 완전히 실패했다는 게 세간의 논지입니다. 첫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 되었으나 동네 미장원 아줌마에게 놀아나 완전히 체면국이었으며 헌정사상 최악의 부패 사태를 일으켰고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당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둘째 딸인 박걸령은 일제 시기 친일 망언과 국정농단에 부하내동하고 마치 정신병자같이 일본을 물고 빨고 하려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셋째 아들인 박지만은 상습적인 마약법과 사기사건, 기업회계 부정 등으로 감옥을 저집 떠나들 듯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날이 바로 1979년 10월 26일입니다. 놀랍게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죽은 날이 1909년 10월 26일 총알 3발을 맞고 죽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국 부장이었던 김재규에게 역시 총알 3발을 맞고 죽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고 역사의 아련히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10월 26일에 일어나는 이런 우연의 일치들이 과연 정말 운만으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이가 없네. 이상으로 한민족 역사상 최대의 미스터리한 날짜인 10월 26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내일이 10월 26일이라 역시나 운 좋게도 이에 맞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하오니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마시고 역사의 한기퉁이에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금까지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이카루시아스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